한국전쟁 발생 직후 조훈국은 즉시로 촬영대를 편성해 기록 영화 제작에 착수했다. 촬영 기재는 부족했고 교통편조차 원활치 못했다. 더구나 국제연합군의 활동은 일체 촬영을 금지당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으로 촬영대원은 전선으로 달리며 힘자라는 것 재료를 채집했다. 촬영대원은 병으로 쓰러지고 또는 적의 포탄에 중상을 입었다. 9월 28일 다시 우리의 수도 서울에 입성하자 적지하 90일간을 생사의 선에서 방어하던 동지들은 적이 촬영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와 합류했다. 이 기록 이용화에는 적군이 촬영한 노획 필름을 삽입해 피아의 진상을 성실히 수록하기로 했다. 우리는 빈약하나마 열성의 결정인 이 한 편을 삼가 자유와 평화를 위해 만리 이역에서 신명을 바친 국제연합군 장병의 역량과 국토 통일과 적구 소탕을 위해서 쓰러져 조국의 기둥이 된 국군 장병과 전제동포의 역량에 바친다. 제2차 세계대전은 아시아와 구라파에서 침략자를 분쇄했다. 그러면 대전의 종말은 모든 피압박 약소민족을 제국주의자의 착취와 침략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로 하여금 진실한 자유를 누리게 해낸가.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일제의 쇠사슬에서 한반도가 해방되자 우리를 찾아온 것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각각 남북에 진주한 미국과 소련 양국 군대였다. 민족과 국토의 통일 독립을 기원해온 대한민족 3천만의 기대를 배반해 1946년 47년 2차에 걸친 미소 공동위원회가 소련 측의 야심과 배신으로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회부했다. 유엔은 소련 측의 모든 방해 공작을 물리치고 1947년 5월 10일 위선 가능한 지역 남한에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해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대한민국을 수립했다. 대한의 아들과 딸 세 나라의 어린이들은 양양한 전도 속에 씩씩히 자랑하고 재생된 조국의 새 희망을 안고 우리 땅을 다루는 농구는 행복에 가득 차고 기운에 사무쳤다. 그동안 이북에 진주한 소련은 철의 장막을 무겁게 내려오고 무엇을 했나. 한인 출신인 소련군 중위 김일성이라고 자칭하는 무지한 청년을 내세우고 그들은 과연 무엇을 음모했는가. 조국을 팔아 벼슬을 산 김일성, 값싼 벼슬을 미끼로 북한을 삼킨 소련 외상 미신스키, 상전과 괴뢰 정권 사이에는 군사 미략을 체결하고 침략 계획의 기반을 만들었다. 괴뢰 정권 수상 김일성은 입으로 평화를 부르짖고 조국 통일을 호소하면서 동포를 빈군과 기아로 몰아넣고 청소년을 강제로 징발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맹렬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금덩어리와 백미와 철제를 소련으로 보내고 그 대가로 탱크와 대포를 가져왔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무기였던가. 김일성의 배후에서 그를 조정해 세계 만방이 승인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동포를 사륙한 자 그 누구이냐. 침략 감행 10일 전 6월 15일에 괴뢰들은 모란봉 극장에서 대회를 열고 북한 괴뢰의 집계 상전 스피커피의 조정을 받으며 조전적인 선동과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야기시키고 국가와 민족을 통틀어 소련 위성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절구했다.
온갖 수송기관을 동원해 38선으로 38선으로 경계선 전역 11개소와 해상 4개소에 걸쳐 소련제 대형 탱크 5, 600대, 무수한 가축사포, 그 밖에 각종 중화기를 배치했다. 그 총 병력 19만. 오래전에 계획된 침공, 비밀리 일방적으로 취한 작전, 잠든 동조에게 겨누어진 대포와 전차, 철의 장막 뒤에서 38선으로 밀려와 저돌 맹진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한계선으로 밀려온 제국주의 군대는 공산 제국주의의 야욕을 채우려는 괴뢰군의 만반태세는 갖추어져 침략 감행의 시간은 일각일각 박두해졌다. 이윽고 운명의 날.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 괴뢰군의 불법 침공은 개시되었다. 삽시간에 청단, 연안, 백천, 개성, 동두천, 고천 등 경계선의 여러 도시와 부락은 함락되었다. 바닥이 되고 공적 사륙의 참극은 바야흐로 처참해갔다. 일거의 38선을 돌파한 괴뢰군은 전차를 선두로 의정부로 향해 쇄도했다. 북군은 제3차 태세로 돌입해 최병덕 소장 제1선 지휘로 방어선을 쳤다. 병사는 수류탄을 품고 적진으로 6탄으로 뛰어들었으나 적의 탱크와 가축사포에 비해 박격포와 카빈 소총은 너무나 빈약한 무기이며 소수의 병력이었다. 아군의 방어선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의정부 정면에 출현한 적 탱크대 40대의 위협을 받아 불안정한 전투를 전개하게 되자 드디어 작전 본부는 전선에 걸쳐 영웅적으로 분투하는 각 부대에게 후퇴 명령을 내렸다. 북군은 유일의 무기인 박격포와 탄환을 추력에 싣고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구의 세계는 또다시 공산주의 침략하에 자유와 평화를 잃고 말 것이며 폭력에 떨고 있는 약소민족은 또다시 적색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인가.
정의는 엄연히 존재해 있었다. UN 한국위원단으로부터 한국의 비상사태에 관한 현지 보고를 접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특시로 침략군에 대해 전면적으로 전쟁을 정지하고 3.8 이북으로 철퇴할 것을 명령했다. 소련이 조정하는 북한 침략군은 물론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 6월 27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트루만 대통령의 한국 군사원조 계획을 찬성해 마침내 북한 괴뢰군에 대한 군사 제재를 가결했다. UN 회원국 중 52개국이 이 결의안에 찬동했다. 이는 실로 유사일의 동서고금을 통해 처음 보는 일이다. 괴뢰군 탱크 선봉부대는 의정부를 돌파하고 수도 서울 가까이 접근해왔다. 시내는 극도의 혼란을 이루었고 시민들은 갈팡질팡 갈 곳을 몰랐다. (6월 28일) 아침 침공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완전히 침략군의 손에 떨어졌다. 적은 탱크대를 선두로 동대문, 을지로, 영천 세 방면으로 시내에 돌입해왔다. 무법의 도시 서울, 적색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거리 서울, 시민은 강제로 동원되었다. 밀고와 폭력과 학살이 지배하는 서울, 시민과 모든 사회단체는 끊임없는 공포와 불안 아래서 떨며 스탈린의 초상을 받들고 음산한 행렬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공산 괴뢰군이 들어오자 큰 건물에는 김일성과 스탈린의 우상이 나타났다. 괴뢰군은 후방부대의 충실과 보급선을 정비하고 곧 과감한 한강 도하작전을 개시했다. 김홍일 소장 지휘하에 국군 혼성부대는 수일간 한강 남한에서 전력을 다해 괴뢰군의 전진을 막아냈다. 그러나 괴뢰군은 탱크와 중화기와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믿고 닥치는 대로 무차별 포격을 가하며 밀려드는 적을 저지할 길이 없어져 서울 점령 6일 만에 벌써 수원 방어선도 위기에 빠졌다. 피난민은 남부 여대하고 장사에 열을 지어 남으로 밀려갔다.
적이 없는 국군은 수원지구 전선을 포기하고 평택 남방으로 후퇴 천리에 제1보를 내디뎠다. 공산정권을 증오하는 동포들은 이제는 죽어도 국군과 같이 죽고 살아도 국군과 같이 살자. 국군과 전후해 대전으로 남쪽으로 안전한 지대를 찾아 유리의 길을 떠났다. 악몽과 같이 집을 나온 피난민들은 극도의 피곤과 시장함을 느껴 대전 수용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련의 앞제비에 엄습을 당해 일조의 거지가 된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살아남아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결의에 줄인 배를 위선 채웠다. 일선을 시찰하는 유엔 한국위원단. 전선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리했다. 수원지구를 포기한 국군은 미군의 강력한 지상부대가 전선에 참가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얻고자 지연작전을 기도해 충남의 중심지 대전에 집결했으나 대전도 역시 포기해야만 할 형세에 이르렀다. 국군은 금강지구의 방어진을 다시 후퇴시켰다. 국군의 후퇴로 말미암아 대전에 집결했던 피난민은 또다시 후방으로 이송되어 고향을 등지고 가재를 버리고 내 안에 내 아들, 딸조차 간 곳 모르게 흩어지고 이제 또 그들은 어디로 가야만 살 것인가. 인류의 희망을 품고 오직 남쪽에다 상명선을 찾아 무더운 날씨 사정없이 내리는 비를 맞으며 부르튼 다리를 끌고 살겠다는 마음 하나에 매달려 나무로 끌러가듯이 갔다. 풍설에 떨며 달린 발은 이미 대구에 이르렀다. 한국의 침상과 자유민국에 대한 북한 공산 측의 계속적인 살인 행동은 드디어 유엔으로 하여금 강력한 조처를 발동하게 했다. 7월 8일 역사적인 안전보장이사회는 트루만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유엔이 승인한 대한민국을 강력한 무력으로 지원하자는 영국 불란서의 공동 제안을 채택했다. 한국 정서는 바야흐로 자유와 전제 사이의 투쟁의 제1선이 되었으며 동시에 우리의 이 전쟁은 세계의 영원한 평화와 자유와 정의를 위해 당면한 대전쟁의 일부가 된 것이다. 이 숭고하고도 성스러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유엔은 유엔군 총사령부를 동경에 설치하고 그 최고 사령관으로 너그라스 메카더 원수를 임명했다. 세계의 법을 이행하기 위해 하나의 깃발 아래서 유엔기는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전달되었다. 적의 압력은 최고도로 대전 방면에 집중되었다. 이 전투에서 미군 제24사단장 린 소장 이하 고귀한 희생을 냈으나 옥천, 문경, 영주를 연락하는 불철대선도 붕괴되었다.
아군의 맹렬한 폭격에도 불구하고 적은 극악히 침공을 계속했다. 영동에서 격렬한 전투 끝에 금강을 도하한 적은 전라북도 일대의 국군 병력이 적은 틈을 타서 논산, 이리, 군산 방면으로 침투해 일거에 전라남도 일대를 석권했다. 한국의 위기에 비추어 유엔 한국위원단은 8월 6일 대구에서 역사적인 공개회의를 열었다. 정부에서는 이 대통령 각하를 비롯해 요인들이 임석했다. 석상에서 위원단은 오대리 한국에 머물러 한국인민의 최대 갈망인 평화와 통일과 번영을 달성하도록 끝끝내 원조하리라는 그들의 굳은 결의를 재천명했다. 유엔 본부에서는 총회의 결정에 의해 자유인민을 원조하는 군수물자와 자유를 위한 전사를 한국전선으로 파견했다. 대규모의 공정수송과 함께 부산 항구에는 매일 평균 수십 척의 화물선이 각종 무기를 싣고 들어왔다. 침략군을 응징할 정의의 군대도 육속해 한국에 상륙했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침략을 물리치고 평화를 수립할 유엔군이 한국에서 드디어 탄생되었다. 국군이 악전고투하며 전선을 정비 축소한 다음 유엔군은 위력을 자랑하는 거포를 양육 집결해 전비는 착착 갖추어졌다. 한국의 태반을 불법 천지화한 괴뢰군과 야수와 같이 날뛰는 적부의 두상에 벼락을 내릴 하늘의 십자군도 정비에 바빴다. 한국 전선으로 출동한 유엔 공군은 38 이북으로 출격을 개시했다.
분수물자 대건물은 철저히 폭격을 당했다. 유엔 공군의 무서운 위력에 떠는 괴뢰 보안소원은 시민을 대피시키기에 바빴으나 정의의 십자군은 괴뢰군같이 시민을 살사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는 데 그 사명이 있어 유엔 공군은 군사 목표만을 찾아 용산 조차장을 정확히 분수했다. 철도, 화차, 기관차 등 모든 교통로를 파괴 차단당한 적 괴뢰군은 당황하고 초조했다. 놈들은 전선에 대한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 동회 세포 책임자로 하여금 강제로 시민을 동원해 소위 노력대를 조직하고 강제 노동에 종삭해 분수물자를 운반케 했다. 이것을 기피하는 애국 시민은 곧 반동분자로 규정되었다. 명색도 모르는 동원을 매일같이 하는 한편 강제 서명운동을 일으켜 모든 국민을 괴롭혔다. 그들은 또한 국제공법을 무시해 유엔군 포로병과 외국 선교사에 대해서까지 가진 비인도적인 학대와 사륙을 자행했다. 공산정권에 협력지 않은 시민, 대한민국 정부에 봉직한 자, 이북을 떠나 월남한 동포를 모조리 불법 체포해 철사로 두 손을 묶고 소위 반동분자라는 죄목하에 학살했으니 그들의 총검 아래 쓰러린 원은 그 수 헤아릴 길이 없었다. 그들의 만행은 여기에서 끝이지 않았다. 남침 이래 6만 명을 넘는 막대한 병력을 잃은 적은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 피 묻은 마술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려는 청장년 남녀에게 꽂혔다.
놈들은 길가에서 천정에서 헛간에서 그리고 농촌에서 산간에서 소년과 청년과 장년을 샅샅이 잡아내 의용군이라는 보울 좋은 이름으로 단계 훈련도 하는 둥 마는 둥 전선으로 몰아냈다. 그 수요는 8월 초선 현재로 서울시에서만 실로 10만 명을 넘었다. (8월 7일) 즉 2개 사단은 남부 전선에서 마산으로 침투하려 했으나 킹 소장이 지휘하는 제3해병사단과 제5, 제35 전투부대는 격전 끝에 이것을 막아냈다. 서부 전선에 나타난 적 4개 사단은 유엔군과 국군 합동작전으로 이를 격퇴하고 중부 전선에 나타난 적 3개 사단은 아국군 제2군단이 의성 군위지구에서 막았다. 동부 전선에서는 적 3개 사단이 아방 제1군단의 방어진을 뚫고 안동 영덕으로 침투해 강력히 포항으로 진출해왔다. 전선에 나타난 적의 총병력 15만. 이에 대해 아군은 정일근 총참모장 직접 지휘하에 일대 반격전의 태세를 갖추었다. 국군은 처음으로 산포와 M2 대포를 손에 넣어 사기는 100배 했고 포격은 100%의 명중률을 올렸다. 발악적인 괴뢰군을 동부전선에서 경멸하기 위해 연합군 6해공 합동작전으로 들어가 드디어 유엔 해군의 엄호 사역은 개시되었다. 포항으로 진입하려던 적의 기도는 완전히 좌절되었고 맹렬한 전투 끝에 포항은 황폐로 돌아갔다.
이 전투에서 다수의 적이 귀순 또는 포로가 되었다. 악착한 공산당은 강제로 직모한 청년들에게 각각 30-40발의 소총탄환과 약간의 식량을 주어 제1선으로 몰아냈던 것이다. 적은 많은 병력을 손실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자랑하던 탱크는 수십 대를 남기고 전부 파괴당했고 그들의 지원 사격의 유일한 무기로 믿었던 장거리포도 거의 다 부서져 참회가 되었다. 처음으로 참패한 적은 막대한 군수품을 유기하고 도주했다. 고사포, 박격포, 기관총, 포탄, 소총 이러한 무기 다수를 노획한 전리품을 신 국방부 장관이 이 조훈 국장을 대동하고 시찰했다. 일반 전제 동포들의 희생도 컸다. 그들은 모든 살림살이를 일조에 잃었다. 그러나 자유와 평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이 전쟁에서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과 유엔에 대한 신뢰만으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인자하신 노 대통령 각하께서는 부인을 동반하시고 친히 전제 피난민 불악을 위문하셨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불행한 전제민에게 대해 필승의 신념을 굳게 하며 머지않은 장래에 조국의 통일을 맹세하셨던 것이다. 공포여 모든 환난을 참으십시다. 우리를 괴롭히는 적색 제국주의자들을 우리의 강토에서 철저히 몰아낼 때까지. 포항에서 실패한 적은 8월 말일까지 부산을 점령하라는 김일성의 무모한 명령에 더욱 초조했다. 8월 15일을 전후해서 적은 주력을 제1군단 좌익 방면으로 집중해가지고 끊어진 외관다리를 건너 이미 오랜 전투에 부서진 추력을 끌고 이리로 밀려들어와 중서부 전선 외관 북방 다부동으로 4만여 명의 병력을 집결해 제1차 총공격을 기도했던 것이다. 적 연대장은 대구를 단숨에 무찌를 수 있고 또 모든 호의호식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고 떠드는 다음 대대, 중대, 소대장을 임명 배치해가지고 바야흐로 인해 전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군 부대는 정확하게 적 진지를 정찰하고 볼대같이 모여드는 적군에 대해 지상에서 공중에서 긴밀한 육공 연락하에 빗발 같은 명중탄을 퍼부었다. 그 옛날 5천년의 역사를 면면히 말해주는 낙동강, 한국의 곡창을 기름지우고 남도의 로맨스를 자아내는 낙동강도 반역자의 소행으로 인해 조국 수호와 공산 제국주의 침략의 대치선이 되어 처참한 포진에 덮이게 되었다.
공산군의 작전은 무디고 목적을 이루지 못해 괴뢰군의 독특한 인해 전술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B-29는 집결된 적을 주단 폭격이라는 세례를 주었다. 공군과 호흥해 지상부대는 결사대를 편성해 철저한 잔적 소탕전을 전개했다. 돌격대는 조국을 접먹는 괴뢰군을 섬멸하겠다는 열화 같은 적개심을 안고 적진으로 돌입했다. 맹렬한 추격을 받은 적병은 도망할 길이 막혀 절망해서 손을 들고 나왔다. 공산군 장교에서 포로가 되면 참사를 당한다는 교훈을 받아 눈동자는 이미 얼어 있었다. 즉 연대장을 비롯해 남녀 특무 장교와 병사들은 앞을 다투어 투항 귀순하고 죽음의 인도자 독전대의 진상을 진술했다. 오 피를 같이 하고 오늘을 같이 하는 우리의 동족이여, 5, 6년을 서로 보지 못하던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만날 줄을 누가 기약했으랴. 적에게 전력 약 3분의 2의 대손해를 주었으나 아군에도 귀중한 희생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희생으로 죽음의 구덩이에서 방황하던 많은 동포를 구원했다. 소와 돼지 모양으로 어디로 가는지 무엇하려 가는지도 모르고 굶주리며 전선으로 이끌려 나온 15, 16세의 소년들, 청년 남녀들, 그들은 국군과 유엔군의 손으로 비로소 따뜻한 인정의 세계를 엿보았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유가 무엇인 것을 알았다. 자기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임을 새삼스레 느꼈다. 국민학교의 아동일 저들 대한의 아들들, 공산주의는 조국 침해에 몰아넣었으나 조국은 끝까지 따뜻했다. 한국의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위해 신명을 바쳐 싸우는 유엔 공스러운 희생적 정신은 공산주의의 손에 사로잡혀 조국을 배방하려던 많은 동포를 구원했다. 후방의 우리 동포들은 조금이라도 만리의역에서 싸우고 있는 유엔군에게 보답하기 위해 전진에 더러워진 유엔군의 의복을 정성껏 빨았다. (1차) 총공격에 실패한 적은 병력의 중점을 제1군단 정면 영천으로 중심을 해가지고 동부 전선으로 이동시켰다. 4개 사단의 적은 서남지구의 적과 호응해 적군의 주력 배후를 위협하면서 대구를 포위하고 단숨에 부산을 점령하려는 작전이다. 적은 국군 정면에 탱크 44대, 포 33문을 증가하고 강제로 직무한 2만 명의 신병을 증원했다. (9월 1일) 전선을 정비하고 병력을 보충한 적은 최후발악적인 제2차 총공격을 개시했다.
포항대구 간의 도로를 횡단해 아군 배후 연락선을 차단하고 괴뢰군은 9월 5일 다부동 남방과 포항과 전략적 요충인 영천을 점령했다. (9월 5일) 현재로 한반도 전 지역의 20분지 10구는 괴뢰군 수중에 들어갔다. 영천을 점령한 괴뢰군들은 제1차 영천 전투의 승리를 거두고 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루가지들같이 승전에 도취했다. 제8군 사령부와 국방부 육군본부는 일시에 부산으로 이동했다. 제2차 대전 당시 유명한 기동부대 유령군단의 지휘관 워커 중장과 제2군단장 유재헌 준장 지휘하에 아군은 적의 주력을 영천평야로 교묘히 유도해 용이 주도하게 포위된 포위망을 압축했다. 육군, 공군 합동으로 일제히 반격을 개시했다. 아군의 포위 작전에 당황한 적은 갈팡질팡 혼돈 상태에 빠졌다. 때를 놓치지 않고 아군은 소탕전으로 들어가 백병전을 연출했다.
영천지구 전투에서 아군은 무적을 자랑하던 적 제15사단을 완전히 섬멸해 적의 전의를 여지없이 꺾어놓았다. 이로써 후퇴천리 80여일에 걸친 지리한 지연작전도 종결을 지었다. 120마일에 걸친 최후의 방어선 낙동강 전선은 드디어 안정되었다. 낙동강 전선에서 공을 세운 제2군단장 유재훈 준장과 제6사단장 백선엽 준장에게는 각각 영예로운 미 본국 훈장이 수여되었다. 전투의 전과와 노획품도 막대했다. 신 국방부 장관과 제8군 사령관 워카 중장은 영천 대구 지구에서 올린 전과를 시찰했다. 적 사살 5,467명, 포로가 148명, 차량과 전차 생포 71대, 포가 18문, 기관총 58정, 소총 7,876정에 달했다. 드디어 때는 왔다. 비력지탄으로 명령만을 대기하던 유엔군 전 지상군에 대해 9월 13일 워카 중장은 우리는 이제 곧 지연작전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취했던 방위 태세를 벌이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당면의 적을 뚫고 전진한다면 적은 즉시 패배할 것이다. 제8군으로서는 오늘날까지 실로 권민과 고난의 수주일이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곧 공격을 취한다. 전선으로 진격하는 탱크대와 호응해 한국의 기지를 든 공군은 초올라가는 지상군을 감싸주기 위해 출동 준비에 바빴다. 해군은 유엔군 제7함대 사령관 스트로블 중장 지휘하에 미 해병대 제1사단, 육군 1사단, 육군 공격부대와 해군 총참모장 손원일 소장이 지휘하는 아해병대 합동작전으로 부산 부두를 극비밀리 출발해 용약 장도에 올랐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한 함정은 미국 해군 194척을 위시해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불란서, 화란 등 260척. 한편 함상에서는 상륙작전에 세밀한 작전을 짜는 동시에 용사에게는 탄환을 배급했다. 흐린 하늘 밑에 가랑비조차 내리는 9월 15일 아침 6시 메가더 최고 사령관 진두 지휘하에 과감한 인천 상륙작전은 개시되었다. 이냐 죽음이냐를 택할 것이냐.
일방 육상군은 제8군과 아6군본부의 긴밀한 연락하에 총 공격을 개시해 전 전선에서 일대 진출을 보았다. 인천에 대거 상륙을 개시했다. 이에 참가한 아군 총 병력 4만여 명. (16일에는) 인천을 완전히 회복했다. 다시 만난 우리의 국군, 하늘 높이 다시 휘날리는 우리의 태극기. 80여일을 적세 공포하에서 떨던 시민들은 어쩔 줄을 모르며 감격의 눈물을 금치 못했다. 적군 게리라 부대는 최후까지 남아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민가를 파괴하고 방화했다. 그러나 황폐화한 인천시가는 유엔군이 상륙하자 곧 치안이 확보되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9월 17일) 제10군단은 제7사단의 응원을 얻어 경인가도로 진격했다. 19일에는 미군 해병대와 아해병대는 영등포를 탈환하고 김포비행장도 아군이 다시 찾아 곧 기능을 발휘해 군수물자의 공중수송을 재개했다. 인천 상륙작전과 호응해 지상군은 동서남 세 지구에 전 전선은 일제히 노도처럼 진격해 각지에서 적을 무찌르고 대조하는 적을 추격해 적군 4분지 3을 경멸했다. 일방 서울 지구에서는 세 방면으로 완전히 서울을 포위한 유엔군과 아해병대가
시시각각으로 도심지대로 포위망을 압축했다. 9월 20일 드디어 유엔군은 과감한 한강 투하 작전을 개시했다. 신영준 대령이 지휘하는 아 해병대는 서대문 방면으로, 유엔군 해병대는 이화대학 고지구, 유엔군 제1해병연대는 용산 방면으로 최후의 항거를 계속하는 적을 무찌르고 시내로 돌입하려고 한다. 아군은 서대문에서 광화문으로, 최후까지 참호 속에 숨어있던 적병도 속속 잡아냈다. 동서에서 중앙청으로 향해 돌입해온 유엔군과 국군은 광화문 내거리에서 합류해 감격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일주일에 걸친 치열한 시가전 끝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회복되고 중앙청 높이 태극기는 또다시 휘날리게 되었다. 때나로 9월 28일 정오 12시 괴뢰군이 점령한 90일 동안의 서울거리는 많은 상처를 입었다. 건물과 민가는 그들의 방화로 파괴되었다. 그러나 죽음의 거리 서울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다시 소생하기 시작한다. 지하실과 천정으로 숨어다니던 창백한 시민들, 그들은 빛나는 태양 아래서 생의 기쁨을 새삼스레 느꼈다.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느꼈다. 생생한 앞날에 빛나는 희망이 그들의 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다시 찾은 우리의 수도 서울, 자유와 평화의 거리 서울. 이 대통령 각하께서는 90일간의 천도에서 다시 수도 서울에 돌아오셨다. 한편 메가더 총사령관도 서울로 날라왔다. 9월 29일 대통령 각하께서는 서울 시민이 환영하는 가운데 6월 27일 이후 처음으로 다시 중앙청으로 들어오셨다. 평생을 조국 광복을 위해 몸을 바치신 민족의 영도자의 감회는 희비에 쌓여 경언할 바를 모르셨다. 노 대통령 각하께서는 메가더 총사령관의 인도로 적구가 불태운 의사당에 인석하셨다.
메가더 장군은 아직 전진을 떨지 못한 장병 앞에서 서울 환도를 축하하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메시지를 이 대통령 각하에게 보냈다. 유엔군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각하에 대해 귀국 정부의 소재지를 회복하고 이에 의해 각하가 헌법상의 책임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느님의 은혜로서 각하와 귀국 정부 당국자가 자선과 정의의 정신에 의해 여러 난관에 대처하는 예지와 힘을 얻는 동시에 한국인민이 과거의 노고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에 충만된 새벽이 찾아올 것을 나는 절망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성동원들은 서울 환도를 축하하는 시민으로 가득 찼다. 대회는 50선거 이후 특히 이번 사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노고를 같이 한 UN 한국위원단을 비롯해 우방제국의 대표가 감격의 얼굴로 인석했다. 유엔군은 처음으로 공산당 지배하에 있는 수도를 해방시켰다. 정치적이나 군사면에 있어서 이것으로서 극동에 대한 적색 제국주의 침략의 야망은 여지없이 타격을 받았고 유엔의 의신은 극도로 앙양되었다. 석상인은 문화단체 대표를 비롯해서 각계의 인사는 유엔 총회, 미국 대통령 등 세계 각국 민주주의 단체에게 감격과 환희의 메시지를 보냈다. 자유는 죽음보다도 굳센 것이다. 노 대통령 각하께서는 목매인 말씀으로 국민의 노고를 위안하시고 대한민국의 양양한 전도를 축복하며 국토 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더욱 공고한 국민의 단계를 요청했다. 우리의 갈 길은 멀다. 뒤이어서 시가 행진, 자유와 평화와 승리의 행진이었다. 유엔군이 오는 곳 자유의 꽃이 핀다. 맞이하자 우리 국군 민주주의의 전위. 도구를 완전히 회복한 유엔군은 38선 접경을 향해 진격했다. 전쟁 발발 이래 100일의 기나긴 세월이었다. 임진강을 넘은 유엔군은 고려시대의 고도이며 38선 접경의 대도시 개성을 완전히 탈환했다.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지옥의 사륙을 연상시키는 놈들의 죄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 무수한 애국 동포의 원한을 풀기 위해, 아직도 도탄에서 헤매는 이북의 동포를 구출하기 위해 우리는 가야만 한다. 38선 이북 잃어버린 우리의 땅을 찾으려 우리는 진격해야만 한다.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주저할 것이냐? 이북의 동포를 어찌 그들을 적색 제국주의의 유린하에 방임할 것이냐? 언제까지 국토를 양분해 둘 것이냐? 자유 남한에서 침략군을 구축한 유엔군은 속속 38선까지 이르러 일단 대기하기로 했다.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항복 권고문을 괴뢰군 총사령관에게 보냈다. 괴뢰군 총사령관에게
유엔의 재결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금후로 인명과 재산의 손해를 최소한도로 끝이게 하기 위하여 나는 유엔군 최고사령관의 자격으로 귀관과 더불어 현재 한국의 여하한 지역에 있는 것을 불문하고 귀관의 지휘하에 있는 전 군대에 대하여 나는 금후로 지시할 군사적 감시하에 무기를 버리고 모든 적대 행위를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다그라스 맥하더. 한국 본거에 공산군은 응치 않았다. 워커 제8군 사령관은 38선 이북으로 진격하기를 명령했다. 때는 10월 1일 오전 11시 45분. 태극기는 모진교를 건너 38선을 넘어 실지로 달려가자 자유의 십자군은 철의 장막 안으로 쇄도했다. 괴뢰 정권하 5년 동안을 국정과 탄압에 신뢰받은 주민은 국군과 유엔군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10월 10일 국군 제3사단은 괴뢰군의 완강한 저항을 물리치면서 노도와 같이 원산 시내에 돌입했다. 놈들의 최후발악의 희생이 될까 두려워 산으로 시골로 피하던 시민들도 하나 둘 자기 집을 찾아 돌아왔다. 철시 상태에 놓였던 시가도 다시 생기를 얻었다. 지나간 날의 공산당원의 죄악상은 우리 국군과 유엔군의 손으로 해방된 원산 시내에서 백일하에 폭로되었다. 적구들이 쫓겨간 곳, 괴뢰들이 사라진 뒤에는 어디나 악착한 공산주의의 본성을 남기고 갔다. 비통하는 어머니와 딸, 동족을 사륙하는 적색 제국주의자의 앞제비, 자기들이 죽인 애국자의 시체를 꼬집어내는 빨갱이, 아버지, 아들, 남편을 잃은 유가족들은 원한과 통곡 속에서 유명을 달리한 내 육친을 찾았다. 국군이 실질을 회복하며 조국 강토를 해방하자 쫓겨가는 적구들은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고귀한 애국 동포를 소와 돼지 모양으로 이끌고 가 총과 칼로 학살했다. 그 수요 천이나 만으로 세일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숭고한 정신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유엔군과 국군은 의분의 치를 떨며 1분 1초를 쉬지 않고 괴뢰 집단의 수도 평양으로 향해 치쳐 올라갔다.
역사상 크나큰 의의를 가지는 평양의 해방은 10월 21일 완전히 이루어졌다. 정치적으로 국토를 양단해 마침내는 군사적으로 전 한반도를 침략하려던 가진 음모와 모략의 중심지였던 평양. 우리의 형제 자매를 서로 보지 못하게 하고 조국을 펄고 삼키려던 역적 김일성과 스탈린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폭발했다. 평양은 다시 소생했다. 노 대통령 각하를 맞이해 평양의 시민은 이렇게도 행복하고 성스러운 날을 처음으로 맞이했다. 그들은 노예의 경지에서 벗어나 푸른 하늘에서 호흡했고 속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롭게 심혼을 다같이 해방시켰다. 원정에 넘치는 대통령 각하의 메시지에 시민은 감격했다. 대통령 각하는 우리 민족이 완전히 단결해 백두산 상상봉에 태극기를 꽂고 압록강 푸른 물에 칼을 씻어 소련이 조정하는 괴뢰 집단을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몰아내는 날이 이를 때까지 늙은이 젊은이 남자와 여자의 구별 없이 일치 단결해 유엔군과 같이 총진격하기를 민족의 진격을 요청하셨다. 가자 압록강 백두산으로. 우리는 진격한다. 누구가 무엇이라고 한들 우리는 가야만 한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전 인류의 자유를 위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지구상에 산전하는 최후의 폭력을 철저히 분쇄할 때까지. 자유를 수호하는 유엔 십자군에게 영원한 승리와 전 인류의 영예가 있을지어다.